5.18까지 전두환이 없었다면? 이라는 주제로 김용삼 대기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용삼 대기자님께서는 수많은 북한 관련 특종을 많이 터뜨리셨고 틈틈이 집필을 20여 권 가까이 하셨으며 강력한 자유우파의 언론인이시자 문학의 전사이십니다. 김용삼 대기자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2.12) 이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지금 전두환 대통령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2.12 사건과 관련한 모든 관련된 기록들을 확인한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12.12 이것은 전혀 역사적 사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나중에 12.12 사건의 피해자라고 알려졌던 그런 사람들이 김영삼이라는 사람하고 손을 잡고 우리 역사를 다 뒤집어 가지고 오늘날 전두환 대통령을 공격을 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12.12에서부터 5.17, 5.18에 이르는 이 과정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시대에 그냥 이 역사가 그대로 흘러갔다면 김영삼 아니면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1980년에 대통령이 됐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 제2차 석유위기로 한국이 지금 거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위기를 김영삼이나 김대중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김영삼이라는 사람은 그 훌륭하게 모든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 만들어 놓은 그런 나라를 물려받고도 IMF 외환위기라는 것을 자초해 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거덜낸 사람 아닙니까?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세금을 북한에다 갖다 퍼줘가지고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드는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금 크나큰 위기로 빠뜨린 그런 흉악한 범죄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만약에 1980년에 대통령이 됐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화합평일 사장님을 모시고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우리는 굉장히 큰 위기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 중에서도 두 번의 커다란 위기를 우리의 이 군인들이 앞장서서 이 나라를 구해낸 그런 역사적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1961년 5.16이었고 두 번째로는 1976년 10월 26일 박 대통령의 서거에서부터 1980년 5공화국이 창출되는 이 과정에서 우리 군 출신 인사들이 나라를 구해낸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5.16을 한번 다시 돌아보도록 하죠. 국가재건 최고회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 국가재건 최고회라는 것은 어떤 성격이었는지 제가 관련 사례들을 다 들춰본 결과 이승만 대통령까지 농업사회였던 이 대한민국이 산업사회, 공업사회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법률과 제도와 시스템과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법률과 제도와 시스템과 인력을 기르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는 과정이 바로 5.16과 국가재건 최고회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군인들이 앞장서서 이 농업사회를 산업사회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산업사회로 진출을 해서 이제 또 한 번의 점프업을 해서 이제 정보화 사회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1979년에서 80년에 이르는 이 과정에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하고 국가보위 입법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좌익들은 바로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 국가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거를 전두환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그 기구라고 이렇게 주장들을 하는데, 관련된 모든 기록과 근거들을 보면 국보에서 한 일은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금까지 어떤 기득권 때문에 못했던 일들, 앞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사회 대한민국을 IT사회, 정보화사회 대한민국으로 점프를 시키는 모든 법과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준비를 했던 시기가 바로 국보의 시기였습니다. 그런 일을 이끌어간 사람이 누구였으며 그런 미션을 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없었으면 이 나라가 정말 오늘과 같은 이 IT 산업으로 먹고 사는 이런 나라가 됐을까요? 우리가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을 보면 전두환 대통령과 그 요인들이 다 계획을 세우고 기업들을 이끌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한 얘기들은 다 지워져 있고, 맨날 이병철, 이건희가 다 만들었대요. 하지만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을 따져보면 이미 이병철 회장이 삼성이 반도체 산업을 선언한 1983년 동경선언 이전에 1981년도에 이미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진흥법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육성진흥법에 의해서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열심히 전두환 대통령이 독려를 했고, 그런 독려를 받은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산업에 참여를 해서 오늘날의 이런 반도체를 먹고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다 지워버리고 전두환이라는 이름은 역사에 남으면 안 되고 가짜 역사들이 횡행하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새로운 역사, 정확한 역사, 전두환 대통령 이 정부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고 이 나라를 어떻게 선진국으로 올려놨는지를 다시 연구를 하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언론들을 압력을 넣어서라도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도록 해야 될 역사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단순히 추모를 하기 위해서 모인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으로 도배됐던 이 5공화국에 대한 잘못된 역사를 다 지워내고 이제부터는 정말 정정당당한 5공화국의 이런 역사적인 책무가 무엇이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전도사 역할을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가지 자료들, 여러가지 인터넷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도 많이 있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5공화국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작업들을 더 열심히 해서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는 진짜 5공화국의 역사, 진짜 전두환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가 후대에게 알려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힘이 닿을 때까지 제 5공화국의 역사적 사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작업을 저는 해나갈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우리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근대화 혁명을 전 대통령이 이어받아 가지고 선진화 혁명으로 달성한 이 나라를 지금 좌익들이 찬탈하려고 좀 이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진정한 깨어있는 우리가 나서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될 때가 왔습니다. 아마 이것이 전두환 대통령이 지하에서 바라고 있는 그런 일이 아닐까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력만 가지면 이런 그 거짓 역사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두환 대통령의 50의 역사적 실체를 정확하게 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일에 힘을 합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